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걱정이란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걱정을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걱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옭아매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걱정을 미래를 위한 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라면 혹은 더 알찬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다. 걱정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력이 무뎌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는 상태만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자책감을 조장하듯 걱정도 키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걱정은 걱정을 배려와 동일시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물론 걱정되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당연한 것 아냐? 또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등은 곧잘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의 걱정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셈이다. 걱정은 우리 문화에 만연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현재의 시간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데 허비하고 있다. 모두가 쓸데없는 걱정들이다. 한순간의 걱정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사실 쓸데없이 걱정을 하다가는 현재를 내팽개치기 십상이다. 더욱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랑이란 조건 없이 강요 없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관계다.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1860년에 살아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미국은 전쟁을 위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고 있었고 총 인구는 약 3,200만 명이었다. 그 3,200만 명은 제각기 걱정거리를 산더미처럼 안고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당면한 순간들을 전전긍긍하며 보냈다. 그들의 걱정거리는 전쟁, 식료품 가격, 징병, 경제 등이었다. 지금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로부터 1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런 모든 걱정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00만 명의 걱정을 모두 한데 묶는다 해도 지금은 과거가 된 당시의 순간들을 단 한 자락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현재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걱정만 늘어놓는다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에 뭔가가 바뀌어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또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바뀌던가? 역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은 마땅히 정돈돼야 할 오류지대다. 자신에게 도무지 득이 되지 않는 행위 때문에 귀중한 현재의 순간들을 낭비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대부분의 걱정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일에 관한 것이다. 전쟁, 경제, 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각자 자유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과 건강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개인이 지닌 통제력은 거의 없다. 더욱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걱정했던 일이 실제 닥치고 보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해럴드라는 환자를 몇 달 치료한 적이 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강박증에 시달렸다.
체중이 줄기 시작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몸져 눕는 일도 많았다.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안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해럴드는 걱정을 공연히 사사하는 사람이었다. 몇 달 동안 걱정을 하다가 마침내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난생 처음으로 실직자가 되었다. 그러나 해고된 지 3일 만에 또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 보수도 더 많고 더 만족스러운 직장이었다. 그는 악착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그가 새 직장을 찾는 움직임은 신속했고 거침없었다. 그의 걱정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 가족이 굶어 죽는 일도 없었고 해럴드 자신도 좌절하지 않았다. 결국에 나타나는 상황은 사람들이 걱정을 만들어내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부분의 암울한 상상처럼 끔찍하지 않다. 오히려 득이 되는 상황일 경우도 많다. 해럴드는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득했으며 실제로 걱정을 훌훌 털어버린 삶의 자세를 택하기 시작했다. 랠프 스웬스타인은 미국의 주간 잡지 뉴요커의 녹슨 알맹이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에세이에서 이렇게 풍자했다. 걱정에 관한 매우 명석한 논조로 쓰인 글이었다. 구구절절 정말 대단하다. 캐캐묵은 걱정거리에서 새로운 걱정거리까지, 우주적인 걱정거리에서 사소한 걱정거리까지, 걱정도 팔자인 사람들은 얼마나 독창적인지, 보행자에서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걱정을 망라하며 온 세상의 걱정을 끝도 없이 끌어안고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기상청이 한밤중에도 일을 할까? 저온 냉동 인간이 행여 되살아나면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투표에 참여해야 할까? 걱정을 사사하는 중증기후자들이 있다. 중증기후자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몸소 나서서 걱정한 결과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부류다. 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경증기후자들도 있다. 다음에 제시할 목록은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흔히 나올 수 있는 대답들이다.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부른다. 다음의 연구 자료는 어느 날 저녁 강연회에서 약 200명의 성인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이 자료는 이를테면 걱정 진단표다. 위에서 살펴본 자책감 점수와 마찬가지로 걱정 점수도 스스로 매길 수 있다. 이 자료는 빈도수나 중요도수는 아니다. 괄호 안의 말은 걱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들먹이는 말들이다. 걱정 진단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1. 자녀. 누구든 자식에 대해 걱정해. 걱정을 안 한다면 좋은 부모가 아닐 거야. 그렇지 않아? 2. 건강.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3. 죽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든 죽음에 대해 걱정해. 4. 직장. 걱정하지 않고 있으면 실직할지도 몰라. 5. 경제. 누군가는 걱정을 해야 해. 대통령은 경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6. 심장 발작. 누구든 심장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해. 심장은 언제라도 멈출 수 있어. 7. 노후 대책. 노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늙어서 궁색하게 살거나 생활보호 대상자 신세가 될 거야. 8. 배우자의 행복.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몰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고마워하지 않아. 9.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난 항상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전긍긍해. 걱정을 하고 있어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10.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예비 엄마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일이야. 11. 물가.
물가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누군가 방법을 찾아야지. 12. 사고. 배우자나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야.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냐? 13. 다른 사람들의 평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걱정이야. 14. 체중. 뚱뚱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처럼 빼놓은 살이 다시 붙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해. 15. 금전. 우린 돈이 많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무일푼이 되어 극빈자 신세가 될까 봐 걱정이야. 16. 자동차 고장. 워낙에 고물차인데다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17. 세금. 누구나 세금 걱정을 해. 세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18. 부모의 죽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감당 못할 거야. 19. 날씨. 놀러 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 20. 나이듦.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걱정될 수밖에. 퇴직하면 뭘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야. 21.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사람들 앞에 나가면 온몸이 뻣뻣해져. 나가기 전부터 걱정도에 미칠 것 같아. 22. 배우자가 전화를 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해. 23. 자동차를 타고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정글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시내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 주차 공간이나 있으려나? 그리고 어쩌면 그중 가장 히스테릭한 걱정은 이것일 것이다. 24.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모든 일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목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봤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 각각에 대해 걱정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총점을 매겨보면 점수가 몇 점이든 결국에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걱정을 없애려면 걱정 이면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늘상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 걱정이 주는 보상은 자책감으로 얻을 수 있는 노이로제 보상과 비슷하다. 걱정과 자책감은 둘 다 자신을 껍데기만 남게 하는 행동이며 다만 시간적 기준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자책감은 과거에, 걱정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걱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걱정을 하는 것은 현재에 진행되는 행위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으면 현재와 현재 자신이 하기 싫거나 겁내고 있는 모든 일을 회피할 수 있다.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를 회피할 수 있다. 당면한 순간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당에 어떻게 행동에 나설 수 있겠는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는 곧잘 듣게 되는 한탄이다. 이 보상은 어떤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 걱정을 통해 자신이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등 착한 역할을 도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건전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없겠지만 멋진 보상이 아닐 수 없다. 걱정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손쉬운 변명이 된다. 비만인 사람의 경우 걱정을 하다 보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
걱정에 매달리고 있다는 훌륭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배도 더 많이 피우게 된다. 그러면서 걱정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노이로제 보상 시스템은 결혼, 금전, 건강 등과 같은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걱정 덕분에 변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걱정은 충실한 삶을 방해한다. 걱정을 하는 사람은 빈둥거리며 이런저런 일들을 곰곰이 곱씹는다. 반면 행동가는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므로 걱정은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꽤 바른 수단이다. 분명 적극적이고 열심인 사람이 되기보다 걱정을 하면서 퍼질러 앉아 있는 편이 얻는 건 별로 없어도 훨씬 맘 편하다. 걱정은 궤양, 고혈압, 경련, 지끈지끈한 두통, 요통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게 무슨 보상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증상들을 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고 자기 연민 역시 정당화된다. 이런 까닭에 자기 성취보다 차라리 자기 연민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자꾸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오류지대에서 급속히 번식하고 있는 걱정이라는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강구해보자. 걱정을 없애기 위한 전략. 현재는 미래에 대해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할 것. 막 걱정을 시작할 참에 걱정으로 호송세월하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면 좋다. 그런 다음 내가 기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됐건 그 일을 공략하기 시작하라.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실행이다. 걱정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내가 그 일을 걱정한다 한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라고 몇 번이고 자문해보라. 자신의 걱정 시간을 점점 줄여나갈 것. 오전, 오후 10분씩을 걱정하는 시간으로 지정하라. 그 시간 내에는 불행이 일어날 온갖 가능성에 대해 마음껏 고민하라. 그런 다음 정해놓은 시간을 넘기는 걱정이 있으면 능력껏 생각을 제어하면서 다음의 걱정 시간까지 미뤄두라. 그렇게 하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낭비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걱정지대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어제, 지난주, 심지어 지난해에 걱정했던 모든 일에 대한 걱정 목록을 작성해 볼 것. 걱정했던 일 가운데 단 하나라도 상황을 개선시켰는지 살펴보라. 걱정했던 일 가운데 어느 정도가 현실로 나타났는지 역시 살펴보라. 이내 그 걱정이 곱절로 낭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걱정은 미래를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다. 고민했던 불행도 막상 현실이 되고 보면 결국 사소한 일, 심지어는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냥 걱정하라. 걱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걱정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살펴보라. 즉, 잠시 멈추고 누군가에게 자, 나 이제 걱정할 거야 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아마 무척 황당해할 것이다. 우리는 그토록 잘하면서도 자주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것. 그렇게 하면 걱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 품고 있던 걱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볼 것. 장래를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며 노상,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턴 돈을 쓰기 시작해보라. 유언장에 나는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썼다 라고 적은 어떤 사람처럼 지금까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봤다. 그러나 걱정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노이로제 행동을 몰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다. 현재를 살아라. 현재가 바로 자책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행위를 이해하는 열쇠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의 순간들을 헛개비처럼 보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숨 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무익한 자책감과 걱정은 모두 현실 도피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다. 동화작가 루이스 캐럴은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현재의 삶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규칙이 있다. 즉 내일의 잼과 어제의 잼은 있어도 오늘의 잼은 없다. 그러자 앨리스는 반박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오늘의 잼이 될걸요?